경제 대국이 어쩌자 이젠 희망이 없어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 같죠. 뭐 G2라고 해서 중국도 경제 대국에 들어가니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젠 희망이 없어요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미국 경제가 나쁜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미국의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업체가 코스타라고 있습니다. 코스타에서 12월 사무실 공실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13.6%. 이 13.6%라는 숫자는요. 역대 최고치라는 거예요. 역대 최고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사무실이 포함된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13.6%라는 숫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지표상에서 보면요.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코스타가 분석한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9.4%였으나 2023년에는 13.6%로 빈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는 15.7%, 2026년에는요 17% 이상이 될 거라는 게 이 코스타가 전망한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 괜찮을까요? 건물주들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말입니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 말 속에는요. 앞으로가 더 심각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 2020년이에요. 이때 이제 계약을 했던 것이 점점 이제 계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계약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재계약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재계약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재계약이 계속 일어나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계속 받고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요. 이게 재계약을 안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요. 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 재택근무를 해봤거든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요. 일정 기간은 사무실에 나오고요. 일정 기간 사무실에 안 나와도 되는 집에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근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점점 정착돼 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 상황이 점점 정착돼 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나 여러분 기업들 입장에서 사무실은 부담 중에 부담이거든요. 이게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니까 일부는 재택, 일부는 사무실 하니까요. 사무실 규모가 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 된 거죠.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태가 됐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의 파산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1월에서 9월까지 보면 미국 기업의 파산은요. 2010년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516개나 망했거든요. 그것도 자산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니까 대기업이 516개나 망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대기업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실률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죠. 2010년 826개보다는 적겠지만 거의 비등비등하게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니
사무실은 그만큼 쓸 사람이 줄어들고요. 쓸 사람이 줄어들면 공실률은 그만큼 충격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주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예요. 게다가 여러분 코스타만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디스의 애널리틱스에서도 마찬가지 미국 사무실 공실률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1991년 19.3%의 사무실 공실률이 2023년 3분기에 19.2%까지 올라갔습니다. 4분기는 지금 19.3%까지 올라간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사태 때 사실 18.5%까지 이게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게 여러분 이자 폭탄도 한 몫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자 폭탄이 안 내려가요. 예상보다가.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지난 10월 25일에 7.9%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입니다. 이게 내려가긴 내려갔습니다. 12월 20일에 6.38%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말입니다. 건물을 사서 이자 많이 내면서 비용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건물주들의 상황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요. 미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거품이 많다는 것도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당연히 거품이 많아. 사무실 공실률이 그만큼 나빠지고요. 여기에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과연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위기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건물주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저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 꼬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미국의 상황만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대한민국에도 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면 서로 편하거든요. 서로. 그러나 성과에 대한 문제가 따르긴 하지만 성과만 높다면 생산성이 더 좋아진다면 아마 우리도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건물에 대한 공실률 많이 늘어날 거고요.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파산이 미국만큼 우리도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있는 서울 법조타운입니다. 문정동 법조타운도 사실 상업용 부동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공실률이 서울이 말입니다. 2.12%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대형 건물에 저는 어떤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에도 공실률 상업용에 대한 문제 저는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합니다. 저도 말입니다.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천천히 기다려갈 겁니다. 기다려가면서 상황을 봐서 저는 실행에 옮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임장을 하면서요. 시장을 지독하게 봐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내가 사업을 할 경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